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전쟁이 벌어지죠. 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파이프라인 실패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서 성장을 했지만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았습니다. 서로 간에 필요해서 잠깐 손을 잡았지 언제 곧 디커플링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후진타 정권 때부터 서부 대개발,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의 자원 내교 개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게 나중에 더 발달해서 시진핑 때의 1대1로가 돼요. 그랬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은 언젠가 미국이 적이 될 거라는 상정하에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자원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축구장 지어주고서 자원 얘기한 게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난 독자적인 자원 개발을 하려고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와칸 해랑이라는데 요 아프가니스탄을 통하면은 이란까지 바로 파이프라인 연결됩니다. 제가 이게 빨간 선으로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련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친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탈레반 정권과 협약을 해갖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 입장에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중국은 13억의 인구와 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냐 어쨌든. 근데 저런 나라가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 확보라든가 경제 개발, 기술 개발한다는 거는 미국한테는 미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합니다. 지금도 차단하고 있어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함으로써 중국은 바다를 통하지 않는 자원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근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9.11 테러 이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리카로 도망치는 바람에 아프가니스탄은 폭격의 대상이 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다른 나라를 갔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 또 일로 도망쳐왔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오사마 빈이 체포도 안 됐습니다. 딴 데다 죽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로 왔단 말이야. 그리고 빈 라덴 내놔 하는데 탈레반 정권이 싫다 그러죠. 안 돼. 내 친구야. 그래? 죽어봐.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중국과 이란이 아프가니스탄 횡단 파이프라인을 만들려 했던 이 계획이 무산돼 버립니다. 왜? 전쟁터가 됐기 때문에. 더구나 이 파이프라인 지나간 루트가 어디예요? 북부동맹이라는 지역입니다. 아프간 인구의 대부분은 이쪽에 있습니다. 파슈툰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거는 소수민족이 있는 지역이야. 그리고 여기가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탈레반 정권 쓰러뜨릴 때 북부동맹을 미국이 지원해 줍니다. 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연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0년인가? 그쵸, 20년이죠. 20년 동안 중국이 이란과 파이프라인 연결을 못하고 계속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이따 나오겠구나. 좀 이따 하는 거 볼게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이 생깁니다. 친미 정권이죠. 그 카르자이라는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요. 위키피디아에는. 뭐 능력은 있었나 봐요. 뭐 여러 개 외국어 구사할 줄 알고 뭐 이랬대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외교 무대를 굉장히 뛰어나게 사용해서 외국으로 차관도 많이 빌려왔답니다. 아프가니스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건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이쪽에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카르자이가 재밌는 이력이 있어요. 요겁니다. 이 사람이요 유노칼에서 근무했었어요. 이 회사 직원입니다. 컨설턴트였어요. 컨설턴트. 아프가니스탄에 이란, 중국 간의 파이프라인 연결한다고 했죠. 그거 뭡니까? 석유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컨트롤을 벗어난 영역 바깥에서 석유 비즈니스 하는 걸 원치 않죠. 왜? 돈이 안 되죠. 그러면 13억 인구를 상대해서 하는 비즈니스, 이 좋은 비즈니스를 중국이 먹으면 안 되죠. 미국이 장악해서 돈을 벌어야지. 중국이 독단적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어디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그랬는데 아프가니스탄에 하필 오사민이 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전쟁터가 돼서 난리가 났다고 했죠. 결국 파이프라인 계획이 취소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대통령을 한 사람이 하필이면 미국 정의회사의 직원이야. 야, 우연일지도 이런 우연일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노칼 회사인데 이 유노칼이 어디냐면 지금 미국 쉐브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났을 때 조지 부시 대통령 때잖아요. 그때 부통령이 딕 체니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쉐브론 회사의 임원이었어요. 결국 뭐다? 미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사장과 사원 관계예요. 왜? 정유기업. 같은 쉐브론 회사 출신이야. 딕 체니와 카르자이는 아주 골 때린 사건이죠. 즉 중국이 독자적인 에너지 확보를 못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간 전쟁. 뭐 아프간 전쟁 얘기가 나오면 뭐 테러와의 전쟁, 빈라딘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그 관심 없어요. 저는 뭐만 본다? 돈만 봅니다. 돈.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잃으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석유 전쟁이에요. 이건 석유 전쟁입니다. 카르자의 검문 연결. 이거 위키피디아에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검색하면 나오니까 보세요. 미국 정보기관이랑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얘도 또 정보기관이랑 긴밀한 관계가 있네 하는 거예요. 아까 ISIS의 대빵도 미국 정보기관하고 그 끈앞풀이 했잖아요. 얘도 그런 냄새가 나. 응?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시리아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렇게 액션이 있는 영화는 아닌데 그 다국적 기업 간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쟁, 공작 이런 거에 대한 영화입니다. 시리아나. 여기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고 카자흐스탄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냥 배경 없이 보면요. 이거 되게 재미없는 영화예요. 근데 배경을 알고 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건 되게 재밌습니다. 왠지 아세요? 비사가 다 드러나 있어. 단 아는 자만 보이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봐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이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근데 시리아나 영화 일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카자흐스탄 유전이 필요했을 겁니다. 페르시아만 가스 광고를 중국 회사에게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카자흐스탄 탱기즈 유전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중국이 후진타오 때부터 해서 자원 내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슬람 사회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느냐? 91년도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이슬람에서 반미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미군도 돌아가세요. 이런 분위기가 이슬람권에 많았어요. 중동 지역에. 근데 미군의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철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석유 패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소련이 없다고 미군이 철수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영향력을 잃어버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중동 지역 국민들 정서의 반미 정서가 점점 커져요. 지도자들 중에도 반미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 때 같으면 중동 지역에 유전 개발하면 거의 서방 국가 다 떴어요. 미국이 한 번, 영국이 한 번, 형님 한 번, 아우 한 번 하면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애들이 그냥 독식하다시피 했던 건데 갑자기 중국이 들어서 막 다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 반미, 반서방 정서 때문에 이제 소련은 없어졌으니까 너희들도 물러나라 이런 분위기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중국이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야. 중국이 중동을 석유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 자, 중동의 석유를 장악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쪽에 들어오려고 한 거야. 미국이 태평양에 떡하니 제7함대에서부터 제3함대 있잖아요. 미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딱 직후인데 거기를 우회해서 석유를 수입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이런 괘씸한 놈들을 만나. 미국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이런 일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중동에서 엄청나게 석유 시주 개발을 많이 따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미국이 안 되겠다. 중앙아시아를 장악하자.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겁니다. 중앙아시아 유전지들을 그래서 미국이 장악합니다. 왜?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연결을 했던 게 실패합니다. 미국이 그 9.1 테러에 아프가니스탄 전쟁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국이 아라샹커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연결한 다음에 이란으로 꼽으려고 했어요.
우회합니다.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을 가지를 못하니까 우회해요. 우회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석유도 시추권을 따면서 이란까지 꼽는다요. 왜? 이란은 냉전 시대 때도 그렇고 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하고 대립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미국이 이란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란의 석유를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갖고 올 이 작전을 쓰고 있었어요. 이거를 미국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이 시노 카작 파이프라인, 카자흐스탄 횡단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요. 그리고 나서 요 노란 선, 투르크메니스탄을 뚫고 이란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2012년인가 그럴 겁니다. 투르크멘바시라 그래서 제2의 김일성이라 부르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꽃도 못 펴보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이프라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요. 이 전쟁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미국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프가니스탄 미국 전쟁하고 한 선이에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소련군 쳐들어온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발생한 크림반도 점령 사건은 나중에 시리아에서 발생한 아이시스 테러 활동과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가니스탄 미국 전쟁 때문에 중앙아시아 석유 패권 영역이 그래서 발생한 거라고. 왜? 중국은 이걸 원했거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유럽 중동 전선에 몰두하는 동안 중국은 반미 국가들을 우방으로 편입하면서 자원 해결을 한 겁니다. 남미의 반미 국가, 아프리카 반미 국가들을 자기가 친구가 되면서 필요한 자원을 막 이게 맺고 동맹 관계를 한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남미에선 베네수엘라입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랬고 중동의 반미 정서로 인해 미국은 중앙아시아 유전 지역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왜냐? 일종의 바둑과 같은 겁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확보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다를 통해서 오는 방법이 있어. 바다는 미국의 해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유사시에 전쟁이 날 경우에요. 평상시엔 미국이 가로막지 않지. 만약에 전쟁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바닷길은 끊깁니다. 왜? 미국의 해군이 강력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다음 플랜 B가 중앙아시아거든요. 이게 일종의 바둑인 거야. 그래서 미국이 여기를 탁 막는 거예요. 아, 중앙아시아? 알았어. 여기를 막으려고 이 지역에 포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대통령 막 꼬셔가지고 막 선물 많이 갖다 주고 지금 카자흐스탄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거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에요. 예.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만 잘 살잖아요. 굉장히 잘 산 나라가 됐어요. 만불이 넘어요 이제. 뭐 우리가 3만 불이니까 애기의 만불 하겠지만 이 주변 국가들을 보면은 만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레이트 게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프가니스탄 횡단 파이프라인 건설에 실패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하다가 그때부터 부딪힌 거예요. 그 전까지 이렇게 우회 이렇게 하다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충돌이 나냐? 한 2008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슬슬 미국은 중국 죽이기에 들어가요. 예. 미군 철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보면 알죠? 뭐 프레시안 이런데 이런데 이제 뭐 노동자 연대 이런 애들 보면 뭐 서방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하다. 헤헤헤. 뭐 끔찍한 전쟁 희생만 났다. 천만에 만만해. 미국이 손해 봤을 것 같습니까? 돈 한 푼 손해 본 적 없어요. 에? 지금 중국도 그렇고 완전 뭐 미군 철수한다고 센통이나 난리나 어쩌고 하죠. 미국이 져서 나가는 것 같아요. 셈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아프가니스탄만 보고 미군 빠져나갔네, 졌네, 게임 끝. 하하하, 이걸 끝이야. 그리고 이제 또 보수적 매체에서 뭐라 그래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했다. 우리도 미군 철수하면 망한다. 공산화된다. 아 무서워. 양치기 소년 전략 쓰죠? 둘 다 틀렸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지. 예? 지금 요거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사람 많이 죽고.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테러와 관계가 없었어요. 아시죠? 9.11 테러 때 아프가니스탄이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프가니스탄 왜 전쟁이 났죠? 오사빈란이 거기 산다고 해서 전쟁이 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얼마나 죽었느냐? 17만 명이라는데 더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더 많이 죽었어요. 왜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탈레반 애들이
그 사막이나 산간 지역의 토굴 속에서 게릴라 전단을 한다 그래서 굶어 죽인다고 다리랑 교량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내륙 산간 지역에 살던 아프간 원주민들이요 굶어 죽었어요. 그게 수백만 명이에요. 이게 집계도 안 돼. 많이 죽었어. 민간인은 엄청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이 죽고 많이 난민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문 보세요. 어떻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 맺에 상관없어. 좌파는 미국이 졌다가 고소해갖고 그거 미군 멍청해요. 이런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고 보수 쪽 사람들은 맨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우리도 미군 철수할 수 있어. 무서워. 빨리 빨갱이 정권 없애야 돼.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 정작 미국이 가만히 있던 나라를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들 죽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대단한 언론 플레이 아니에요? 핵심을 얘기 안 해. 아프간 주민이 무슨 잘못이 있었어. 이거에 대한 비난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비난이 없다고. 이거 남의 나라 전쟁 침략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나라 뭐 일제 침략 당했다고 맨날 전제 보상금 내놔라 난리치고 하잖아. 여기선 그런 얘기가 안 나와. 그렇죠? 진짜 핵심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핵심이 뭐고 진짜 미국이 졌다고?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돈다발 들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다고. 본질을 보지 않아요. 핵심을 보지 않아. 짜릿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뉴스에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은 똑같아요. 자, 이런 거. 자, 내가 제일 못 믿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바이든도 아프가니스탄 30만 대군이 있다고 믿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의심스러운 거죠. 왠지 아세요? 미국의 정보기관과 인공위성과 그 수많은 걸 다 갖고 있고 자금 지원까지 해줬는데 이걸 몰랐다고? 어? 말이 안 되죠. 다 알죠. 여기서 보면 신문기사가 뭐가 나오냐,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보고서 오판을 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뭘 오판해. 거기에 휴민트서부터 얼마나 많은데. 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프가니스탄 비판 직면한 바이든 이런 얘기만 나온단 말이야. 아프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거 그냥 통과할게요. 자, 그래서 중국 맨날 이렇게 쌤통이다 이런 얘기만 연락이 합니다. 쌤통 얘기가 아니야 지금.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의 위구르족 문제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미국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국이 바보입니까? 왜 철수해?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중국인데 일단 요거부터 보고 얘기하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베트남과 닮아 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조금 달라요. 미국 쪽에서도 얘기해. 왜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은 경우가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쪽에 무게를 더 줍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베트남 철수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돼요. 이거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방송했었죠?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미군도 자신이 국익에 어긋나면은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즉 자유진영의 그 국가를 지키지 않고 포기할 수 있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손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근대화라든가 이런 거에 이 어마어마한 돈, 기술, 인프라, 일본이 들어와서 만든 거랬잖아요. 왜? 일본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여기는. 왜냐? 반미라는 게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됐던 일본이 됐던 뚫겨 맞은 게 아닌가 싶어. 자, 그런데 이런 거 통과할게요.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으니까. 자,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냉전 말기예요. 미국하고 일본은 우방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자유진영, 공산진영 이데올로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사회 움직임은요, 이데올로기 움직임이 아니라 돈의 움직임으로 갑니다. 자국 국익 우선으로 움직여요. 미국은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었지만은 미국은 중국하고 더 친하게 갑니다. 닉슨 대통령 이후부터 미국은 계속 중국하고 손잡기에 들어가요. 일본은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계속 방해합니다. 이거 헨리 키신저가 방해를 해요.
하지만 국교 정상화는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본은 소련하고 친해지려고 했다고. 왜? 이 잃어버린 북방사도도 자기네들이 되찾아야겠고, 미국으로부터 견제와 압력을 받으니까 야씨 소련을 좀 배경으로 해서 미국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를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산국 국가에서도 소련과 중공이 같은 공산국가면서 서로 경쟁했다고 했죠? 자유진영에서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미국하고 중국이 손잡고 소련하고 일본이 손을 잡아버려. 이데올로기 이념 없지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념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이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움직입니다.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왜 키웠어요? 일본 경제를 이기기 위해서. 일본 경제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1년도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미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겁니다. 일반인들과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누구냐 했더니 1등이 일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련은 3등으로 떨어졌어요. 소련 붕괴 이후에.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시각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경제력이 위험하다야.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은요, 자유주의가 같은 편, 그거 아니라니까.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은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죽이기였어요. 미국의 일본 죽이기가 언제 많이 끝났느냐? 2011년 3.11 지지 이후입니다. 그 이후부터 미국의 일본 죽이기는 많이 줄어들어요. 왜? 이미 일본 갈 때까지 다 갔거든. 지금 일본 거의 다 쓰러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중국 죽이기로 방안이 선회된다고. 왜? 일본 다음이 어디다? 2등? 중국. 일본이 이제 많이 기가 꺾였거든. 그래서 미국은 냉전 때도 그랬지만은 냉전 이후에도 계속 일본 죽이기 갑니다. 왜냐? 여러분 예전에 그 일본 드라마 불모지대라는 거 보면 이토츠 상사를 회장 이야기 나와요. 일대기. 물론 과정된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일본의 단카이 주니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후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의 그 엄청난 급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그 공신들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패전 이후에도요. 그 일본 제국의 관료들이 일본에서 수상답니다. 대표적인 기시노부스케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 일본의 대본영이라던가 일본 제국의 참모부에 있었던 그 간부급들이 감옥 갔다 나와서 일본 대기업의 간부로 많이 입사했습니다. 그랬고 그 사람들이 동경올림픽 후에 일본 황금경제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우리가 미국에게 전쟁으로 진 것을 경제로 이긴다라는 얘기를 정말 공공연 얘기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경제를 견인했던 사람들은 일본 제국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15일 안 끝난 거야. 진행형이었어요. 경제전으로. 그랬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경제를 죽이기 위해서 총력전을 집기를 할 때였거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다? 경제 개발할 때 일본의 자금을 많이 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정권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올 뻔합니다. 경제가 처음엔 막 성장했어요. 나중에 성장이 안 되는 쪽으로 가요. 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거든. 너 일본이랑 한편이야?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일반인서부터 해서 계속 일본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로보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나쁜 캐릭터가 일본인으로 많이 나와요. 일본 영화, 아니 미국 영화 헐리우드 보면은 항상 적은 일본인입니다. 닌자 터틀, 애기들 보는 만화에도 나쁜 놈은 사무라이예요. 이런 식으로 반일 정서를 많이 심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일본을 계속 견제해서 결국은 일본을 제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미군이 철수할까 안 할까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은 정말 닮았습니다. 정말 닮았어요. 근데 이 사례를 한국에다 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된다고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북한한테 점령당해서 공산화가 되던
중국이 점령해서 중국화가 돼서 뭐가 됐든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